안녕하십니까. 역보세입니다. 기한에 올라 각 관아에 소속되어 자신들에게 부과된 기업을 담당한 조선시대 기녀들. 그들 중에는 서울의 장어군에 소속되어 고단한 과정을 거쳐 춤과 노래 등을 익혀 궁중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 병기가 있었고, 지방과 국경지대 변방의 가명, 병영, 수영 등에서 바느질과 빨래 등의 잡다한 일을 거들기도 했던 영기가 있었으며, 그 외에 각 지방 고을 관아에 소속된 관기가 있었습니다. (1419년) 세종 1년 평안도 감사 윤건이 아래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임에도 중국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있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소신료가 명을 받아 외방으로 나가게 되면 관기에 빠져 직무를 돌보지 않고 탐욕에 젖어 하지 않는 짓이 없습니다. 만약 기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억지로 죄를 만들고, 같은 고을 안에서도 이름 있는 자들이 기녀를 놓고 다투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는가 하면, 법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면 간음하는 일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함에도, 손님이라도 오면 관기에게 강제로 간음하게 하고 따르지 않는 기녀는 중한죄를 씌워 보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녀와 자매가 서로 이어 기생이 되었을 때는 이들을 한 사람이 다 간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모두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예의를 문란하게 하고 의를 훼손시켜 나라에 누를 끼치는 일인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일이라 하면서 조금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명사신이라 하더라도 상관하는 것을 일체 금하게 하시고, 만약 어길 시에는 법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복명사신은 임금의 명을 받아 외국으로 가는 사신인데요. 세종은 이 사안을 의정부 6조와 상의하여 보고할 것을 예조에 명합니다. 탐욕에 골몰하는 무리가 관기라 하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만들어 온 것인데요. 권세 있는 자들이 지방 수령을 은근히 위압하기도 하고, 수령 스스로가 그 힘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악습으로 굳어온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처지상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는데요.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사관원에서 평안감사 윤건을 무망죄로 탄핵하며 아뢰입니다. 거짓으로 일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평안도 감사 윤건이 아뢰기를, 부자가 한 기녀를 서로 간음하고 모녀와 자매가 한 남자를 간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해기망측하여 그 죄는 무망에 해당합니다. 그의 세종이 답합니다. 형제 친족이 한 기녀를 간통했다는 것은 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어찌 알고서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는가? 나는 사관원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논의하라는 세종의 말에 관행이 되어 왔으니 무방하다는 측과 관기를 간음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측으로 갈리니 그의 세종이 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록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어찌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며, 더군다나 지아비가 있는 기녀에게까지 그래서야 되겠는가? 윤건이 말한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세종은 관기에게 수청들라 하는 행위를 금하게 한 것입니다. 기녀들에게 혼인을 금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세도 있는 자의 첩이 되어 일신의 보호와 생활의 방편을 삼기도 했고, 지아비를 두어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방수령이 권세를 앞세워 수청들기를 종용했어도 모두가 그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여러 기녀는 그런 억압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 청백리로 기록된 사람이 215명 뿐이라는 말도 있으니, 탐욕 앞에서 악해지는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세종이 관기와의 간음을 금하기 훨씬 이전인 1409년 태종 9년 경상도 영해부사 김사청과 안동 판관 김상령이 파면당합니다. 해당 관아에 관기와 간음하였기 때문인데, 또한 1410년 태종 10년
전라도 관찰사 허준은 나주 판관인 최직지를 파면시킵니다. 만경, 현령, 윤광이 나주에 왔을 때 관기 명화로 하여금 수총을 들게 하였지만 명화는 그 말을 듣질 않았고 그의 나주 판관 최직지가 명화를 때려 3일 만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접대를 하는 것이 기녀의 또 다른 의무였거나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무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기녀인 경기와 지방 간화의 관계와는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다른 형태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1436년 세종 18년 세종이 함길도 감사에게 명합니다. 예전부터 국경을 지키는 군영에는 창기를 두어 안에 없는 군사들을 거들도록 했다. 지금도 국경에 군영과 주군에 또한 관계를 두어 지나는 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하물며 도내, 경원, 회령, 경성 등의 읍은 우리나라의 큰 진영으로 가장 북쪽의 변방에 있어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안에와 떨어져 멀리 떠나와 2년 동안 머무르게 되니 생활함에 있어 잡다한 일들로 번거롭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기녀를 두어 사조를 거들도록 하는 것이 이를 이름에 있어 적합할 것이다. 도방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변방지대에는 여진족 등의 잦은 출몰로 그곳에 부임해가는 사람들은 철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가 지내게 되는데요. 또한 그런 곳의 관노비들은 난신과 관계되었거나 중재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 정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 생활 환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한 방책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요. 아내 없이 생활하는 군사들의 밥과 빨래, 바느질 등의 일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 지역에 군영해 두었던 관비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남쪽으로 내륙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는지 1488년 성종 19년 성종이 승정원에 말합니다. 처음에 창기를 변방의 여러 군에 두었던 것은 급변의 장수와 군관들이 고향을 멀리 떠나와 국경을 지킬 때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변방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은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근래 김중호도 창기로 인해 수령을 능욕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꾸짖는 말이 더할 수 없었으며 조정신하까지 풍속을 훼손하는 것이 창기로 인한 것이 많다.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기녀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내륙의 창기를 없애면 서울에 있는 기녀가 부족할 때 어찌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고을의 창기만으로는 그 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해당 간부에서 의논하게 하소서.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만 것 같은데요. 지역민인 김중호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록의 기록에서 창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성적 의미를 우선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닌데요. 창기라는 용어는 춤과 노래, 의술이나 바느질 따위를 익혀서 그런 일에 노역을 제공하는 관비를 총칭하는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변방지역 군영에 두었던 창기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랬듯이 특히 지역의 특성상 빨래나 바느질 등의 일 이외에도 그것이 거래였던 억압에 의한 것이었던 성적인 제공도 확대되어 갔을 일입니다. 1517년 중종 12년 어전에서 기녀를 없애는 일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녀를 없애자는 것은 이전부터의 정론이지만 내전에서의 연회에는 기녀만 참여할 수 있게 없애지 못하였고 다른 지역의 기녀를 없애게 되면 서울의 기녀가 부족할 경우에 보충할 방법이 없으니 모두 없애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관리들이 창기를 불러 자지 못하게 한 법을 엄하게 시행하여 더럽고 음란한 풍속을 끊도록 하소서. 변방 군영에 두게 한 창기에게 조정에서 벼슬하는 일부 사악한 관리들의 손길이 뻗쳐 그로 인해 난잡한 일들이 생겨나 명예롭지 못하게 되매 법을 세워서까지 그러한 행동을 금하게 했지만 인간의 탐욕을 저지함에 별반 그 효과가 없던 것인데요. 이런 악습은 기녀들에 있어서도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녀를 없애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선 개국 초부터 줄곧 있어왔던 터였습니다. 1412년 태종 12년 태종의 측근 이숙번이 말합니다. 전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어진 임금이신데 매를 날리고 기녀 6인을 내전에 들이시니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를 날리며 훈련하는 일은 임금이 해서는 안 되는 잡기로 보아 태종과 세종 때의 강관들은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또 임금이 기녀를 두고 풍악을 가까이 하는 것도 금해야 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숙번의 말에 태종이 답합니다. 기녀를 내전에 들였다는 말은 누구에서 들은 것이냐? 또 누가 그것을 비방한 것이냐? 시는 판수에게 들었고 그 일을 두고 비방한 자는 없습니다. 판수는 점치는 소경인데요. 그의 태종은 지신사 김혜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해에 골밖을 드나든 것이 다만 오르케뿐이었으니 사장을 즐겨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숙본도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찌하여 당시에는 말하지 않고 이제와 하는 것이냐. 내전에 들인 장기들을 명빈전으로 보내 시녀로 삼게 했던 일은 내가 그 전에 가부를 조정신료에게 물었었고 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불러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다만 동짓날의 상황을 위해 한번 시연하게 했을 뿐이니 내가 기녀를 가까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숙부는 어찌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냐. 너는 나의 이러한 뜻을 숙부에게 전하도록 하라. 그러면 많이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명빈전은 태종의 후궁인 면빈 김씨가 거처하던 곳인데요. 처음에 뽑아올린 어린 개녀 6인을 늙은 기생 사물의 집에서 음악을 익히게 하면서 내풍류라고 불러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내풍류는 궁 안에서 노래와 춤을 맡아 하던 장기, 즉 기녀를 가리킵니다.